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형사, 부사, 감탄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수식어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지만 수식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먼저 관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으로 해석되는 것이 주로 관형사고요. 관형사의 특징 1번을 보면 관형사 뒤에는 절대 조사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2번을 보겠습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어떤 문장에 쓰이더라도 같은 형태로 쓰인다는 겁니다. 특징 세 번째를 보면은요. 모든 관형사는 문장의 성분 중에서 관형어에 해당합니다. 관형사와 관형어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관형사는 품사에 따른 분류이고 관형어는 문장의 성분에 따른 분류입니다. 관형사가 관형어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관형어가 다 관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형어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목록 중에서 문장의 종류에서 찾으면 관형어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형사의 종류에는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상관형사를 보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새, 헌, 옛, 온, 갖은, 온갖 이런 관형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지시관형사는요. 어떤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건데요. 이, 그, 저, 이런, 그런 이런 관형사가 있습니다. 주로 지시대명사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 없고 대명사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 있다. 즉 조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형사냐 대명사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데 한, 두, 세, 다섯, 일곱 이런 단어들이 수관형사에 해당합니다. 수관형사는 수사와 혼동할 수 있는데요.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 없고 수사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관형사나 수사도 조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면 됩니다. 하나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가 여러 개가 중첩되어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에 있는 것처럼 이, 두, 세 집처럼 관형사가 이, 두, 세 이렇게 세 개가 왔습니다. 세 개의 관형사는 모두 체언인 집을 수식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지시관형사, 두는 수관형사, 세는 성상관형사인데 이렇게 관형사가 겹칠 때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순서로 옵니다. 관형사가 관형사를 수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형사들은 모두 다 체언인 집을 수식합니다. 그럼 이제는 관형사와 대명사,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형사, 대명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체언이고 뒤에 조사가 올 수 있고 조사가 오면 띄었습니다.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없고 뒤에는 체언이 오고 띄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다. 이 문장에서 그는
보면 그 뒤에 는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은 철수이다. 이 문장은 그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없고 그리고 뒤에 체언이 오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쓰인 그는 관형사, 즉 지시관형사입니다. 다음으로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관형사와 수사의 구별도 관형사, 대명사 구별과 비슷합니다. 수사도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고 조사가 오면 붙였습니다.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없고 뒤에 체언이 오고 띄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다. 이 문장의 5 뒤에는 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체언인 수사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5사람이 모여 토론을 한다. 이 문장에서 5은 뒤에 조사가 올 수 없고 체언을 수식하는 수관형사로 쓰였습니다. 같은 형태의 5인데도 문장 내에서 관형사 또는 수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관형사와 체언인 대명사, 수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며 띄었습니다. 체언인 대명사와 수사는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고 조사가 오면 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관형사와 대명사, 수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를 보면 아주, 매우, 너무, 과연, 비록, 활짝, 찰칵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차가 매우 빨리 간다 해서 부사 아주가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요. 부사 빨리가 동사인 간다를 수식합니다. 다음 문장인 과연 그는 천재다에서는요. 과연은 그는 천재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부사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1번을 보세요.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드물게 관형사나 체언을 꾸미기도 합니다. 예를 보면 아주 세차. 아주는 관형사인 새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바로 뒤, 바로 너. 바로라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바로 뒤의 뒤를 수식하고 너 이렇게 체언을 꾸며줍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부사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학교에 어서 가거라. 부사 어서는 바로 뒤에 가거라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어서가 학교에 앞에 오는데도 서술어인 가거라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서 학교에 가거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부사는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어떤 문장에 쓰이든지 같은 형태의 단어가 쓰인다는 뜻이죠. 네 번째 특징은 부사는 격조사와는 결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합니다. 부사 빨리 뒤에 보조사 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조금 뒤에 보조사 은이 와서 조금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조사는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요. 모든 부사는 문장의 성분 중에서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서라고 해서 모두 부사인 것은 아닙니다. 부사는 품사의 범주 안에 속하고 부사어는 문장의 성분, 범주에 속합니다. 부사어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목록에서 문장의 종류를 찾으면 그 안에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의 종류는 크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가 있습니다. 성분 부사는 문장의 한 부분만을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상 부사는 해석할 때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매우, 참, 많이, 정말, 너무 이런 단어들이 성상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울긋불긋, 헐헐과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도 모두 성상 부사에 해당합니다. 지시 부사는 장소, 시간 또는 앞에 나온 말을 지시하는 부사인데요. 이리, 그리, 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정 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인데 안, 못, 아니 등이 있습니다. 문장의 한 부분만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 말고 문장 부사가 있는데요.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인데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의 부사와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로 나뉩니다. 과연, 모름지기, 설마, 다행히 이런 부사들이 양태의 부사에 해당하고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에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및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접속 부사는 대체로 문장 부사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밑과 같은 접속 부사는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부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접속 부사인 밑은 원서 교부 및 접수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마지막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독립어에 속하고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말입니다.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 느낌,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을 감탄사라고 하는데요. 아, 앗, 와, 아이고, 야, 네, 뭐, 이런 단어들이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감탄사의 특징 1번을 보면요. 감탄사는 다른 말과 떨어져서 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면 감탄사는 문장의 성분 중에 독립어로만 쓰이고요. 3번을 보면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자유롭게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탄사 뒤에는 흔히 반점, 즉 쉼표를 찍거나 그리고 감탄사 자체가 독립된 문장이 되면 뒤에 느낌표를 찍어서 감탄사임을 표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감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보면 학생 이리 와봐. 여기에서 학생은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품사는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학생은 명사이지만 문장의 성분 중에서는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 잘 들으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강의를 들으셔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